계속해서 대담 이어갑니다. 자립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 도움을 줄 청소년 자립 지원관이 제주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구체적인 내용 알아볼 텐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자립 지원관에서 김은영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좀 생소한. 저는 좀 생소했거든요. 네네. 제주도 이 청소년 자립 기념관 드디어 이제 제주도에도 기념관이 아니죠. 자립 지원관 지난 1일에 이제 개소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개소식은 안 하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언제 하나요? 네, 지난 9월 1일 개소는 했고요. 예. 오는 10월 26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저희 이제 자립관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치해 있거든요. 1층에서 개관식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개관식과 함께 더욱더 활발하게 이제 네네. 사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이게 전국에서 이제 12번째 개관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인 건가요? 네, 청소년 자립 지원관은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네. 시도 지자체와 50대 50의 그 매칭 예산으로 설치 운영을 하는 국책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민간 위탁할 예. 민간 사업장을 공모해서 그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와 제주도가 50대 50인데 네, 이제 맞습니다. 제주도에서 민간 위탁해서 네네네. 운영하고 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청소년 자립 지원관은요, 청소년 그러니까 복지시설에서 예. 생활하던 청소년 쉼터라든지 또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이라든지 또 가정에서 가정폭력이라든지 방임에 의해서 가정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은 사실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복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 청소년들에게 자립으로 생활하면서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역량과 여건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가정 밖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돕게 될 텐데 그 지원 자격이 좀 구체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나이도 있고요. 네네.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 청소년 그 복지시설은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9세부터 24세까지 보호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에서 20세 되면 보통 이제 그 퇴소를 해야 되죠. 퇴소를 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퇴소하는 청소년이라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예. 그리고 이제 그 청소년 복지시설이라든지 유관시설에서 연계되는 청소년, 이런 청소년, 그러니까 18세부터 24세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요. 예. 이 청소년이 발굴된 이제 케이스를 사례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이제 그 케이스를 이제 선정해서 올리면 사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선정된 케이스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이라고 해서 네네. 미성년자라고만 생각했는데 24세까지 맞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네네네. 있군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주에는 청소년 쉼터나 회복 지원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들 그 수가 얼마나 될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네. 한 해 청소년 쉼터나 청소년 회복 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이 한 해 한 20명에서 25명으로 저희들이 네. 추산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가정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그러니까 약 40여 명을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년에 그 정도라고 네네네. 이제 네. 집계가 되는 거고요. 그 아이들이 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네네. 어려움들이 네, 있었을까요? 사실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직업 교육이라든지 여러 사회성 교육을 이제 배우고 예. 익히고 이제 사실은 이제 퇴소하게 되지만 예. 18세 지난 20세밖에 안 된 청소년들이 사회 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따뜻한 부모의 그런 지원이라든지 지지 없이 그런 정서적 지지 없이 홀로 산다는 건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막막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예.
그 본인의 생계나 주거비를 그렇죠. 이제 마련하고 예. 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2의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좀 일차원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게 다가올 것 같고요. 그런 것 말고도 좀 뭐 정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의지할 곳이 없어서 오는 어려움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네. 가정 밖 청소년들은 대다수가 그 어린 유년 시절부터 부모의 거부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학대, 방임 뭐 예. 이런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심적으로 그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두려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갖고 이제 그 사회에 나와도 본인들이 뭔가를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예. 굉장히 결여돼 있어서 예. 사회성이 또 이제 낮았고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심리 정서적인 자립이 되지 않으면 일상생활의 자립이라든지 경제적 자립 이런 것들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 이제 자립관에는 그 자립 요원 담당자 예, 분들이 예. 계셔요. 예. 1대1로 사례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매칭을 하고 그렇게 사례 관리하면서 정서적 예. 지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교류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바람이 있다면 사회 구조망 안에서 우리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돌봄 체계가 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라도 청소년 자립 지원관이 개소했다는 게 정말 네네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년 자립 지원관에서 현재 이제 운영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네. 실제적으로 좀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네네. 우리가 보통 자립을 얘기할 때는 경제적인 자립을 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말씀드렸다시피 심리 정서적인 자립, 경제적 자립, 예. 일상생활의 자립, 예. 주거 자립이 이게 세팅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홀로 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자립지원관에서는요, 이 4가지 지원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심리정서적인 이제 자립 지원을 위해서 심리 상담 치료라든지 의료 지원, 뭐 정서적 교류라든지 뭐 경제 그 지원을 위해서 경제 자립을 예. 위해서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일자리 인턴십 사업장 연계라든지 직업 교육이라든지 뭐 그 주거제 지원을 위해서는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 예. 주거비 지원이라든지 공공주택으로의 연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원들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지원 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네. 청소년 복지 시설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좀 어떻게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 싶은데 아까 그 가정 밖 청소년들은 막막하고 어디에 문을 두드려야 되고 어디에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지 모를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나마 이제 그 청소년들이 그래 정보가 없는 청소년도 있지만 예. 만약 이 방송을 본다면 저희들 청소년 자립 지원관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좋고요. 예. 청소년 회복 시설이라든지 청소년 유관 관계에서 연계되는 청소년이라든지 그리고 일시 청소년 쉼터에서 이용하는 생활 쉼터이 아니고 예.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시 청소년 쉼터에서 이용하는 청소년들 중에서 이제 자립의 의지가 있고 욕구가 있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립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 이제 자립위원들이 1대1로 이제 면담을 하고 네. 그리고 자립 욕구에 대한 본인들이 그 4가지 그 자립 그 욕구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예. 그 욕구가 무엇인지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알아보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지원이 가능할지 이 케이스를 또 사례심의위원회에 올리게 되고 예. 이제 그 사례심의에서 정말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예. 인정이 되고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지원이 예. 되겠습니다. 꼭 뭐 4가지가 다 들어맞지 않더라도 뭐 정서적인 거 한 가지라든지 그렇죠. 경제적인 거 한 네네, 가지라든지 네네, 네. 뭐라도 필요한 게 네. 있으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네네,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다른 지역의 청소년 자립 지원관들이 이미 뭐 11개가 먼저 생겼는데 성과들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요. 제주에서도 그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도 또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사실 다른 지역에서도 자립 지원관 서비스 내용이 좀 비슷하고요. 예. 다만 이제 자립 지원 지원관이 2018년에 경기, 인천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에 4개소의 개소를 시작으로 21년도에 6개소 그리고 23년도에 2개소가 개소돼서 네. 사실 자립 지원관이 지금 설치된 게 몇 년에 불과해요. 그래서 다른 예. 지역과 어떤 성과를 이제 우리가 그 보거나 뭐
이렇게 비교한다고 하는 것들이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경기 북부 지역에서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 지자체와 또 지역에 있는 LH 공사가 예. 협력하면서 공공주택으로의 확보 이런 성과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런 성과들이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제주에서도 그런 좋은 성과들에 대한 것들을 잘 예. 살펴보고 그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좀 주거 공간이 확보가 그렇습니다. 돼야 되기 네네네.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또 애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네네네. 생각이 네. 듭니다. 또 지원관의 이 힘으로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뭐 이렇게 LH랑 같이 협력을 했다 이런 다른 지역의 사례도 말씀해 네네네네. 주셨잖아요. 지역 사회와 좀 관계 기관들이 함께 도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이런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시죠. 예, 사실은 청소년제 복지시설에서 어떤 청소년 자립 준비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 복지 체계로서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예. 네, 그래서 청소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 공공주택과의 어떤 연대 이런 거는 예. 지역 자원들과 서로 연대하고 공조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건강한 사업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 지역의 LH라든지 또 주거복지지원센터 같은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많은 도움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주 짧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좀 네. 카메라 보시고 한마디 해주시죠. 네. 사실 이렇게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들이 청소년들이 가정 밖 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개인의 문제라고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가정의 문제로 이렇게 봐주시고요. 어쩔 수 없이 가정을 이탈한 우리 청소년, 그러니까 일반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구분하지 않고 정말 우리 지역에서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따뜻한 시선으로 뿌리가 되어주시고 예. 그리고 날개가 되어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날개를 함께 달아주실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